자, 어차피 시장의 지수가 강화되면 그러면 어차피 이 시장 지수 강화될 때에 모든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든 굉장한 탄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들이 있으신 거죠. 퍼센테이지로 지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시장 자체에서도 해석해 드릴 때 퍼센테이지가 아닌 지수 포인트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인식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지난해 말까지 이제 시장이 긍정적일 때는 뭐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 오늘도 뭐 그렇게 최근 들어서도 뭐 지표나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확장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뭐 어제도 오늘도 똑같습니다만 결국은 메이저 쪽에 미국 쪽에 그럼 유럽 그다음에 일본을 놓고 볼 수밖에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예 연동성이 없어요. 미국의 이러한 사상 최대치 신고가, S&P 500 지수의 52주 신고가 랠리, 나스닥의 사상 최대치를 향하게 하는 52주 신고가 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다음 프랑스, 독일, 유로, 또 영국, 일본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 중국이 무슨 영향이 있어 이게? 아니 중국이 이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10시 반만 되면 중국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배제하세요. 그러면 짐이 하나 덜어진 거죠. 1차적으로.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뭐 금리, 환율 뭐 이런 게 있는데 공지사항에 무료방 공지사항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의 흐름 속에서 두 번째로 놓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을 누가 견인하느냐의 기준에 엔비디아가 1순위죠.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니니까 엔비디아 그 오늘 방송 원고에 적어 놓으세요. 지금 식사 가셨으면은 어? 지금 올 때 됐나? 하여간에 아직 복귀 안 했으면 적어 놓으세요. 오늘 방송 원고에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 가지고 가는 걸로. 뭐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나? 하여간에 테슬라가 7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걸 뭐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미국 증시 자체를 견인한 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 44%더 올라와 있어요. 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증시의 견인 역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5월부터 스타트가 잡히면서 AI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뭐 AI 관련된 내용 50년대부터 나온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50년대부터 쓰던 AI.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도 그게 언제적 영화죠? 20년 초반인가요? 9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 오픈 AI가 22년 11월 달에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 오픈 AI 생성형 AI 쪽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량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기준이고. 그 반도체 기준에 진짜 그게 이제 AI가 이번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일상화, 보편화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확인되기 시작한 게 5월 달에 엔비디아의 이 일봉 차트 보시면 5월 24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천조예요, 천조.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두 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두 배. 그러한 흐름이 나와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1년 고점 대비해서 68% 밀려있던 엔비디아가 먹거리가 있느냐 여전히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 비트코인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냐라고 음모론까지 나왔던 그런 기업인데 생성형 AI 쪽의 GPU의 매출이 실적 발표와 함께 검증이 되면서 저 상상을 초월하는 하루에 30%.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가 랠리
나오는데 4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고 그 5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당연히 대형주의 강세 속에서 지수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얘가 강하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 뭐 이때부터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이때 누가 관심 있었어요? 다 2차 전지에 매달려 있었지. 우리만 하이닉스 비중을 유지하고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4분기 들어서 7월 말 2차 전지 꺾이고 변동성 종목들 나오긴 했지만 주력주에서 어떤 게 움직임이 있을까 그 기준에 4분기 기준에 IT와 자동차에서의 일부. 근데 이제 IT 삼성전자까지도 신고가가 나온 기준은 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어떤 기준이 잡혀요? MS 또 알파벳 또 아마존 또 메타. 그러니까 시가총액 2, 3, 4, 6위가 전부 AI. 거기다가 애플까지도 온 디바이스 AI. 전부 AI.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글로 다 쏠릴 수밖에 없다는 반도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봉적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러한 흐름을 내주고 스타트를 잡아줬다. 그리고 나서 이 스타트의 흐름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거고 뭐 월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시가총액 5위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에 가장 높은 고점 대비 44%의 흐름이 나오면서 당연히 얘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 GPU 신청을 하면은 1년이 걸린대요. 지금 뭐 가격은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에서 AMD 그리고 인텔 또 AMD와 아마존 뭐 이렇게 막 서로 계속 뛰어들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 업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반도체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반도체 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지금 소부장 쪽 밀리니까 야 이거 이제 거품 빠진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시가총액 2위 MS, 그러니까 애플부터 다 보시면 애플하고 이제 뭐 MS하고 시가총액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다 나와요. 나오는 얘기들인데 아직까지는 뭐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 적은 없고 얘도 그럼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온 디바이스 AI 거기에도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쪽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는 뭐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2위 MS는요.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거죠.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MS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고 나서 랠리 한 10%씩 또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1위, 2위가 그다음 5위가 40%.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52주 신고가 랠리입니다. 알파벳. 이런 거를 지금 뭐 2차 전지 옹호론자 그 정신 나간 애들이 보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지 저는 그런 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알파벳 신고가 랠리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아마존 얘가 알파벳이 3위거든요. 얘는요 4위예요. 시가총액. 얘도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는 조금 눌려져 있지만 얘를 보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얘가 반도체를 많이 쓸 수 있느냐 많이 쓰죠. 클라우드발 반도체의 기준. 그냥 결론적으로 이쪽의 기준과 이제 5위가 엔비디아라고 그랬고 6위가 누구예요? 메타. 메타 플랫폼.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엔비디아가 5위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이 테슬라가 얘 한번 보세요. 바보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7위예요. 5위에서 저기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고 순위에도 없어졌다가 지금 이제 좀 7위까지 8위로도 밀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네. 얘는 52주 신고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도 2차 전지. 그리고 테슬라하고 2차 전지를 왜 비교하냐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요즘에 없어졌죠. 이제 시장에서 유튜브 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이제 증권사에서 뭐라고 할 거고 항의가 뭐 장난이 아니겠죠. 고점 대비 50%씩 막 60%씩 폭락해 있는데 그 뻔뻔한
응? 박순혁이나 어? 누구야 그거? 아유 그런 양반들이나 뻔뻔하게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지금의 그 흐름의 기준에서는 뭐 주력주 기준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서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쪽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그냥 아 이게 끝내주고요. 그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되는 거. 응? 이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다 그랬죠.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88%뭐 이런 수준인데 거기에 또 4% 응? 순매수. 그러니까 4%가 적은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 기준에서 엄청난 매집이 단행돼 있다라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맨날 포트폴리오 구성 잡아드릴 때 뭐 지난해 말처럼 시장 좋고 변동성 종목이 강해질 수 있도록 시장 지수가 위로 계속 움직여주고 할 때는 뭐 이런 내용 뭐 짧게 하고 변동성 매매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속된 표현으로 뭐 개뿔이나 얘가 뭐 밀린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 52주 신고가 찍고 4% 밀려 있는데 이걸 못 견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막말로 52주 신고가를 지속하다가 4.87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정회원님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뭐냐면 나 왜 수익 빨리빨리 못 내줘요? 나 수익 대박 내줘요. 지수는 2,600이 깨져 있는데 나 수익 다 필요 없고 소형 잡주에서라도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필 에너지 이런 종목에서 대박 상한가 잡아줘. 결론은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프로그램이 만약에 20만 주 넘겼어요. 그러면 따라 붙습니다. 비중 5%로 확대를 하고 다음 주 초까지 본다고 치고 변동성이 지금 계속 순환성으로 도는데 계속 단계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아쉽지만 어차피 걔는 어제부터 계속 설명을 드려왔던 거고 야간 교육도 해드렸던 거고 그렇게 해서 요 가격에 20만 주의 기준에 개인 선호 창고의 매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는 편입 기준을 계속 설정을 잡겠다. 그렇게 해서 5%의 기준으로 좀 조심조심 아주 흥분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흥분해서는 안 된다. 흥분을 안 하는 이유는 얘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세가 막 계속 고점을 넘길 만큼의 흐름은 아니다. 오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의 흐름이 강화돼 있다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만 원까지 이제 넘기고 31만 3천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천 원? 3천 원 기준에서 출렁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뭐 원체 이제 뭐 오늘 신호 뜰 때부터 저점에서부터 다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문자 발송해 드리고 5%로 그러니까 뭐 어제 바이오를 뭐 압축을 잘했든 못했든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으로 압축합니다라고 해놓고 또 종목이 이제 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증가를 한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까지 증가를 한 건데 하여간에 하나하나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고점을 또 넘긴 상태니까 에코프로 BM 검색기 차트 또 잘라서 올려드리면서 검색기 차트 또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에코프로 BM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 좀 한 통만 더 주세요.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전략 부분 녹화한 거 올려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뭐 우리 그 전략 부분 영상을 잡고 있는 거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게 뭐 아니 막말로 지금 에코프로 BM 오늘 가격 반발력 있다 해도 고점 대비 46% 밀려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비중 우리가 11월 포트에 60%까지 확대를 했고 지난달에 뭐 50%뭐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줄여서 40%인데 하이닉스 지금 강보합으로 돌려놨어요. 아니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거고 우리도 좀 변동성 종목이 아랫방향으로 뭐 향해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부분이 계속 확산이 돼 있는 거지 실제 계좌가 뭐 문제가 되거나
종목에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 연출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종목별로 좀 힘들어지는 종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목에서 되돌릴 수 있느냐, 어? 되돌릴 수 있느냐, 그런 흐름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볼 때 뭐 문제거리로 문제 성향으로 해석해서 대처할 그런 상황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전혀 문제 없는 위치의 흐름이고, 어제 기준의 소부장이 엇박자지만은 이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리노를 공식적으로 1월 2일 날 차익 실현 못 해드린 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기준이죠. 정리한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도 공식적으로 리노 공업을 29만 원 22만 9천 원 찍고 내려올 때, 신고가 찍고 내려올 때 원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 거기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만 원 공방 깨지고 고점 대비 또 12.71. 근데 실질적으로 뭐 22만 9천 원에 산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IT부터 쭉 훑어보면 뭐 LG전자, 삼성전기에서 이제 LG전자가 다시 10만 원 이탈되고 좀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비중을 설정해서 보는 쪽의 기준은 이제 삼성전기 쪽에 좀 더 무게감 두고 있고, 삼성전기도 이제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 것만 기준을 좀 잡는다면, 그러니까 지난해 뭐 고점 대비해서네, 그렇게 된다면 뭐 9%의 기준인데, 크죠. 조정폭이 그 9%라는 게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의 그 변동률 감안했을 때. 근데 이쪽의 기준도 누적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요 정도의 시장의 지수 눌림폭,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멀쩡한데 우리만 눌려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종목에서 두들겨 맞을 땐 정신이 없죠. 뭐 솔직히 우리 종목에서도 펀더멘탈은 뒷받침 안 되는 쪽이 있잖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나 포스코 DX나 펀더멘탈 뒷받침 안 돼요. 위메이드나 또 오늘 당장의 기준에 오늘 잡은 물량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일 잡은 물량은 좋지만 오늘 잡은 물량 손실이잖아. 그런 쪽은 막연히 계속 잡아가고 기다리고 대처하고 이게 어렵단 말이야. HM은 뭐 셀트리온 제거. 또 소부장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뭐 삼성전기, 또 현대차, 기아, LG화학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 주력주의 경우는 자신감 가져가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어찌간해선 시장이 진짜 뭐 큰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다 발생돼서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면. 그래서 IT 쪽에도 이제 하여간에 제일 아쉬운 게 리노공업이 되는 거고, 어제 이제 또 변동성 확장이 돼 있었던 SFA 반도체 아쉬운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뭐 문제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나마도 펀드멘탈이냐 아니면 누적 수급이냐의 기준, 그다음에 거래 대금의 기준, 요 3박자를 놓고 봤을 때 펀드멘탈은 일단 성장성은 인정받고 있는데 펀드멘탈은 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친다면, 누적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거기에 이제 변동 거래량도 오늘은 쉬어간다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리노나 고용도 자체적인 거래 기준 감안했을 땐. 그래서 올해 그래도 신고가, 이번 주에 어렵지만 그래도 신고가 내준 게 리노공업 1월 2일 날, 그리고 어제 SFA 반도체 또 신고가 뚫어준 거고, 종가 기준으로 계속 신고가인 위치예요. 이번 주 내내. 고용도 오늘 아쉽지만 이제 신고가를 또 뚫어줬는데 뭐 아주 시원한 시세를 못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이 추세는 전혀 나쁘지 않은, 그게 이제 IT 쪽의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쉽게 형성된 게 이제 한미 반도체. 그나마도 얘도 뭐 크게 뭐 변동성이 하방으로 확장돼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한미 반도체. 그리고 HPSP도 이제 오버행 이슈 부분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최근 며칠 쏠려 있으면서의 흐름인데, 하방을 좀 잡나 했더니 또 미끄러져서 지금 뭐 거의 18%입니다. 근데 뭐 하루에 20%씩 움직이던 종목이라서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체 IT 소부장 쪽의 흐름이 50일 신고가 랠리를 순환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 감안해서, 또 누적 수급 범위 감안해서 11월 달에 요 장대 양봉 나올 때 수급 부분이 아름아름 터져 나와서 좀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완전히 뭐 꺾여진 건 아니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는 수급 범위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거래 대금은 다 지금 정체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의 수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여기도 리노공업이나 SFA 반도체 고용 요 종목군들이 변동 탄력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고 운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 왔는데 쉽게 대처를 못 해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요 네 종목은 굳이 이제 뭐 아랫방향에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종목별로 이제 IT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 압축하는 걸로. 뭐 2차 전지 7월 말까지 날아갈 때에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종목 우리 너무 많아요. 하고도 뭐 포스코 피처엠, 뭐 LNF, 뭐 코스모 그룹주, 뭐 에코프로 그룹주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계속 나오니까. 그걸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그 변동성 확장되는 순환성의 흐름을 타고 들어가는 게 옳은데 뭐 외부에 계신 분들까지의 기준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은 거고 지금 기준에서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소부장 쪽도 2차 전지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 부분을 일단 활용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지금의 기준에 뭐 잘라낼 위치가 아니라 가져가면서의 그 기준으로 대처를 하는 걸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빼고 나면은 이제 주력 포트에 넣어놓은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포스코 DX인데 부산 로보틱스 이제 오늘 뭐 교육 잡아드렸습니다만 전략 잡아드렸습니다만 시초가가 10만 500원이었단 말이에요. 동시효과 상황에 막 20%씩 깨고 내려가 있다 보니 뭐 정신이 앞질하고 284만 주에 오버행 이슈 물량이 나왔는데 왜 그걸 대처를 안 했냐. 그 전부터 계속 전략은 잡아드렸어요. 오버행 이슈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폭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만 해도 그랬고 뭐 규모의 면이 다르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뭐 마감 때까지 봐야 되고 다음 주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나마도 이제 하방 잡고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돌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일찍 대처를 했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자가 조금 한 템포 늦었죠. 그리고 영상도 이제 뭐 찍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돌려놨다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요. 오버행 이슈가 없어도 이 정도의 변동률은 나오는 종목이에요. 위로도 나오고 밑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그 내역 범위를 좀 설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이거 프로그램이 확대가 안 되면 개인 선호 창고에서 이제 월등한 매도 부분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면 따라붙는 거는 조금 제한적으로 볼게요. 오히려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거예요. 벌써 이미 10% 이상으로 들어 올려놨고 그래서 막연히 막 따라붙지는 않을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대신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제 진입 범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잡아가는 그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만 놓고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프로그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개인 선호 창구도 놓고 보는 거고 또 분봉의 기준의 흐름 수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분봉의 기준에서 분봉의 기준에서도 놓고 본다. 그렇게 해서 뭐 거래 수반하고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뭐 탄력적으로 따라 붙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 설정인 거고 지금 1시예요. 1시 기준인데 아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셀트리온이 하루에 20%도 올라오는데 얘라고 뭐 무조건 못 간다? 아니야. 윤정도가 2차 전지 요즘에 다 팔라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산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 신호가 나오고 검색기에 이렇게 터져 나오면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 잡았을 때, 이거 프로그램 매수가 뭐 20만 주 넘기면 이렇게 합시다. 이런 기준을 잡았는데, 약속했던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들어갈까요?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 원칙을 좀 지키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수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개별 창구 동향도 한번 놓고 보면서 이 기준을 설정할 거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분 10초 남아 있는데 들어 올릴 때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됐든 뭐가 됐든 거래를 터트리면서 앞전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기준점들도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거래 대금은 2위이기 때문에
뭐 앞전에 뭐 5조가 터졌으니까 5조가 터져야 된다. 그렇게 설정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음? 이미 3개월의 기간 조정 그리고 고점 대비 50% 60% 빠진 가격 조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이 흐름 쪽에서는 뭐 그대로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쪽은 이제 윗방향성 변동성을 다시 놓고 보는 거고 하루 이틀 또 그 이상의 시간이 일부 걸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쪽이 고점이 높아지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범위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매수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색기에도 28만 8천 원부터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8만 8천 원이라고 한다면 뭐 대략 여긴가요? 요 정도 위치? 그렇게 되면서 요 거래가 빵 터질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 요 거래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되니까 형성이 된 거고 그 이후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변동률이 크지 않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뭐 3% 이상 이렇게 확 밀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중립범위가 되는 거예요. 중립범위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를 수반하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까지 유입되고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이제 따라 붙는 거죠. 계속 들어와 주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누적적인 수급이 있고 현대차처럼 누적 매수가 있었고 오늘 어느 쪽에서 자금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금 집행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요 흐름이 추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하면은 뭐 눌리더라도 계속 잡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뭐 누적 수급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요. 대주주 지분 52% 이외의 외국인 기관 지분은 거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30조짜리 종목 치고는 거의 의미 부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동하는 거죠. 야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줘라 이렇게. 20만 주씩 들어오다가 마이너스 20만 주씩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한 명이 한 군데 그 외국계 기관 투자자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겹쳐져 있지만 차익 실현 욕구가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얘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고점 대비 여전히 뭐 46% 이렇게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닥 대비 올라온 폭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분봉 기준에 이제 거래가 최소 범위 이제 7만 주씩 터져주고, 혹은 오후자 이제 뭐 1시 들어섰는데 2시 이후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져주고 움직임이 확대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을 주춤거릴 때는 뭐 5만 주 정도 수준으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미 거래대금은 1위, 2위 뭐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서 고점 랠리를 더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준이라면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분봉 기준에 5분봉 기준에 7만 주씩도 터져주는 흐름 그런 걸 또 봐야 되겠죠. 일단 추가적인 매수 사이는 진입하지는 않아요. 수급 더 보고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전략에 있어서 일단 1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제 1월 5일자 걸로 넣어놓고 현재 기준에 이제 이런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두들겨 맞고 뭐 포스코 DX 어렵고 다 좋습니다만 5%씩의 변동성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하이닉스도 많이 맞았지만은 결국은 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폭의 기준이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인식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도 무지하게 맞았습니다만 지금 뭐 수급 논리로 봤을 때는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얘도 뭐 말 같지 않게 21만 천 원의 그 52주 신고가가 바로 돌파될 걸로 기대를 하고 비중이 25%로 올리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맥없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펀더멘탈이 훼손돼 있는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죠. 하여간에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얘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눌려 있고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조금만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그리고 얘도 이제 12만 원대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조정이 이제 20%에 달해버려요.
우리가 처음 접근했던 게 46,000원대, 문자 사인 처음 나간 게 5만 원대 중반, 그리고 비중 5%로 늘린 게 6만 원. 거기서부터 더블 수익, 중간에 차익 실현 재편입 10% 비중까지 늘린 게 지난달, 다시 이제 5%로 줄인 게 이번 달. 뭐 하여간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 얘도 6만 원 좀 넘기고 신고가 좀 내주나 좀 기대할 만한 즈음에 눌리고. 근데 다 이제 공통점은 거래 대금이 이제 좀 둔화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어금니 악물고 정리를 했다가 다시 들여다보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옳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 영향이었는데 바로 오늘 오후장이든 뭐 월요일이든 탄력적인 시장 가격 분발력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때 이제 거래가 실리는지 여부 그때 확인하면 돼요. 얘도 뭐 심각하죠. 뭐 1월 2일 날 22만 9천 원 찍고 한 방에 또 20만 원 공방까지. 응? 편입해도 되나요? 편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편입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IT 쪽에 누구를 우선순위로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에서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SFA 반도체 고용은 거래가 터지느냐의 기준에, 실질적으로는 리노, SFA 반도체 고용이 올해 들어서 어찌됐건 신고가를 낸 거니까 우리 소부장 쪽에서는 가장 강한 거예요, 사실은. 다시 이렇게 뭐 6,600원으로 눌려 있다 해도 신고가 찍고 눌린 건데 뭐, 웅크리고 있는 건데 뭐. 얘는 오늘도 신고가 찍고 또 이제 눌린 건데 뭐. 위메이도 어제 이제 뭐 5만 5천 원, 5만 5,100원 바닥 찍고 이제 소폭 돌렸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한 시장 가격 반발력 나올 때 반등 나오는 그 기준에서 거래를 한번 확인할 거고요. 얘도 그나마 이제 2만 원도 깨지고 뭐 휘청휘청 하다가 결론은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2만 원 위쪽에서 계속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23,300원이 최고점이에요.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5천만 주 터지는 게 확 급감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일정 범위 기준에서 움직임 나올 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7,800원 찍고 고점 찍고 밀릴 때 수급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멈춰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거고, 셀트리온 제약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재편입 설정을 잡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오늘 알테오젠이 반등 나와요. 또 HLB가 뭐 반등이 나와요. 똑같아요. 어차피 어제 HLB 뭐 12%까지 추가 폭락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이쪽으로 이제 어차피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 아무래도 탄력이 있어줘야 나머지 바이오 쪽도 이제 4분기 이후에 흐름이 확대가 돼서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제 기준의 저점이 이제 21만 4,500원이었는데 아쉽게도 고 라인 공방인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잘 개장 초에 반등이 가격 반발력이 나오다 눌려버렸어요. 근데 얘도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진행돼 있는데 어제까지 조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정점에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살짝 눌려 있는 수준.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지금 그렇게 버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1월 10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합병 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출회 여부. 그러면 지금부터 뭐 붕괴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번에 참 말 같지도 않게 뭐 어찌 보면 시장에 심리적인 우호감을 주는 범위가 될 수는 있는데, 뭐냐면 공매도 완전히 전산이라는 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재개 안 하겠다. 총선 끝나고도 계속 공매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원래 이제 3거래일 결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로보틱스의 오늘의 오버행 이슈 부분이 물량이 나온다면은 보호에서 풀리는 오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 나옵니다. 수요일 날 물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제는 금요일 날 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보호에서 풀린 물량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무차익 공매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도 박순혁 같은 애들이, 선대인 같은 애들이 밑도 끝도 없이 지들 2차 전지 공개적으로 매수사인 계속 최고점에서 냈다가 그거 무너지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공매도 물고 떨어져가지고
아유, 뭐 그 얘기하면 복잡하고 일단은 그래서 얘도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물량에 대한.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 부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가 급락이 연출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게요. 주 초반에 거래까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거래가 급감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들여다보다가 거래가 급감을 해버렸죠. 어? 딱 터져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준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보다도 그 앞전이었나요? 하여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오래간만에 주봉상에 거래가 터져서 이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였나요? 하여간에 그래서 진입했던 범위에 이제 거래가 다시 둔화돼 버리면서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거래는 나쁘지 않다란 말에 거래대금 1조까지 이제 터져주면서요.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의 기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주간 단위 오버슈팅을 다음 주에 한번 뭐 볼 수 있다. 근데 단기가일 지정 예고 때문에 이제 잠시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쉬는 부분은 쉬는 그 기준대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넣어놓을 건데 지금 녹화 이제 우리 거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2%또 돌리고 있잖아요. 3%. 그럼 우리가 22만 3천 원 기준에서 한번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는 한 부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없으신 분들은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오늘 뭐 고점에서 진짜 잘 차익 실현이 됐다 하시면은 22만 3천 원 미만에서는 투자 경고 해소에 대한 심리적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변동성을 언제든지 툭툭 건드려 줄 수 있는 위치라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시금 보면은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인 거고 그죠? 요 비중을 일정 범위는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하고 이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흐름들이 일부 있는 거고 변동성 종목에서 실패가 됐을 때 또 정리를 못했을 때 그리고 IT가 어찌됐건 이 주력주 이외에 IT 비중 종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6개나 됩니다. 주력 빼고도 그죠? 6개죠. 그나마 3개는 신고가라도 내주고 밀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도 근데 HPSP 주성엔지리는 하나마이크로는 신고가도 아니고 15에서 20% 밀려 있어 이제. 응? 이게 끝일 거냐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다 보여드렸죠. 미국 시장에서의 빅테크들의 흐름. 아니 왜 우리만 0.42% 밀리냐고. 나 참 진짜 막 속된 표현을 미쳐버리겠네. 예? 웃을 일이 아니죠. 니케이가 0.89% 지금 폭등이에요. 아 나는 지금 그 장중에 거짓말쟁이 애들 꼭 나와가지고 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 어? 아니 글로벌 시장의 메이저 쪽이 멀쩡한데 메이저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만 박살나는 이유를 어디서 찾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땐 장중 기준에 무슨 뭐 중국 만약에 중국이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 핑계 대고 무슨 뭐 중국 경기 얘기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코스피 지수 0.39 빠져 있잖아요. 그죠? 코스닥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이제 강세를 띠면서의 흐름이라고 친다면 에? 거기에 지금 유럽 멀쩡했고 아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눌려 있다 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일본 자체가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상하이 뭐 미국 중국 상해 지수 핑계 댈 거 그것도 아니죠. 지금 중국 상해 지수는 저거는 A 지수고 응? 우리가 거래하는 건 홍콩이에요. 홍콩 라이센스도 제대로 갖고 있는 쪽도 제한적이란 말이야. 아우 니케이가 0.7 강세입니다. 어제 휴장이었다가 어제 개장을 하면서 1% 밀렸다 0.5로 돌렸어요. 지지는 얘네가 났는데 왜 우리가 더 밀리냐고. 오늘도. 그러니까 힘겨우시더라도 아 그래 멀쩡한데 야 우리만 밀리네. 그럼 결국은 우리만 밀릴 때 지금 막말로 삼성전자 밀려 하이닉스가 밀려. 아니잖아요. 야 그럼 돌릴 때 쟤네가 지수 견인해 주겠구나. 쟤네가 견인해 주면 소부장 그냥 뭐 20% 상한가 쉽게 쉽게 나오잖아요. 얘네들도 소부장 애들도. 그러면 되겠구나.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하여간에 순환성으로 돌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정리 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뭐 글로벌 시장 멀쩡한데요. 뭐 저쪽에서의 기준 잡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또. 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많죠. 너무 많아졌어요. 이 부분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차피 움직이면 바로 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왜 투자 경고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지금 일단은 뭐 어쨌든 3% 편입 기준이죠. 33만 원 잡아놨는데 3%까지 이제 편입을 했고 평균 단가가 뭐 지금 주가보다는 낮죠. 마지막 그 매수 물량이 31만 3천 원이긴 합니다만 30만 2천 원, 뭐 30만 원에서부터 라이브 방송에서는 진입 설정이 됐고 지금은 30만 9천 500원, 뭐 31만 원 공방인데 일단은 5% 비중에 3% 그리고 그 편입으로 잡아놓을게요. 편입이지 뭐. 차익 실현한 이후에 이제 그 흐름들에서 이제 안 잡아놓는 부분이고요. 이걸 다 살 수 없습니다. 성향에 맞게 이제 기준을 잡으셔서 설정을 하는 거지. 이걸 다 사실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 하나도 없는데 뭘 살까? 그러면 이제 문자 나간 종목 위주로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편입의 기준입니다. 23만 원 이하에서는 부담스러움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23만 원 이하에서는. 그게 이제 투자 경고 재진입이 되느냐 그 기준의 설정 범위니까 여기까지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없단 말이에요. 짜증나서 그렇지. 옆집 보니까 막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못 간 것처럼 느껴져서일 뿐이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사실은 위메이드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얘가.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벅차 있는 상태 아니에요. 차익 실현 재편입 과정에서도 지금 주가라면은. 그리고 요쪽. 그리고 지수 이렇게 막 그 시장 대비 일본 대비 뭐 밀려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감 갖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일에는 없다고 얘기했잖아. 매일에 있었으면 아침부터 올리라고 했겠지. 영상 별로 오늘 안 나오니까 그 기준에 좀 이제 잘라와 보자라는 얘기까지 한 건데 뭐안 잘라도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만 놓고 보셔도 돼요. 진짜 문제가 발생되면 삼성전자부터 무너지죠. 만약에 뭐 어떤 뭐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졌다. 그럼 삼성전자가 붕괴가 돼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장중에 뭐가 어때서 시장이 출렁거렸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 매매하시는 거지 파생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종목이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2차 전지 두 종목, 바이오 여러 종목 있던 거 압축해서 또 두 종목, 그 다음에 HMM 위메이드, 거기다가 고용부터 이거 쇼핑몰이지 뭐. 이거 다 사버리면은 종목이 12종목에다가 야 주력주 해가지고 20종목이에요. 그 윤정두가 혼나야 되는 거야. 응? 그잖아요. 종목 많으신 분들 좀 압축을 하시고 어떤 거 압축할까요 하시면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영상 뒷부분 보실 거니까 별도로 영상을 녹화를 할까? 별도로 할게요. 별도로. 뭐 길지 않게 설명을 드리면서 별도로 그렇게 해서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이 이제 뭐 오픈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어찌됐든 합류하세요. 합류하셔가지고 윤정도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나와요. 유튜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 어지간한 거는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싹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참조하시고 그리고 영상 부분은 어제 팍스형제 TV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설명한 영상 있죠. 그걸 맨 위에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에코프로 BM을 넣어놓을까? 하여간에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와요.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함께 하시고 뭐 이거 뭐 테두리를 한번 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눈에 확 안 띄는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빠르게 전화하셔서 이런 장에서 뭐 투매하거나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가져가세요. 수익 가져가시다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검색기의 기준만 잘 활용하셔도 이렇게 지금 오늘 뭐 우리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 예전에도 이제 뭐 지난달에도 한번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뭐 계좌가 박살났는데 가서 뭐 상한가 마케팅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좌가 박살나지는 않아요. 주력주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져 내리거나 하지 않죠.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이 높은데 손실이 나고 싶어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변동성 매매 비중 조절을 못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오늘 그 흐름에서도 최근의 흐름의 전체적인 부분이 다 똑같은데요. 우리도 힘겨워요. 우리도 힘겨운데 이제 뭐 제주 반도체든 이런 종목군들 개별 매매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준에 오늘도 사실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또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뭐 포스코 엠텍의 기준 27일날 포착되고 상한가 그날 가고 그 다음에 흐름 뭐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이제 신호 나오고 이제 꺾여져 버리고 이런 뭐 흐름들이 쭉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그 검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제부터 설명을 드려서 개장초에 뭐 대처가 좀 일찍 되신 분들은 차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소형주의 기준에서 이거 뭐 전일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1월 4일 날 편입 설정합니다. 저 가격에.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하에서 또 방송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어제 야간 교육도 해드렸고 야간 교육 화면 하나만 뭐 잘라주시던가요? 지난번처럼 12월 18일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됐고 에코프로 BM도 28만 7천 원, 8천 원부터 그렇게 해서 30일만 뭐 6천 원까지 간 건가요? 그런 과정에 솔트룩스 또 아까 뭐였죠 종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조 미만짜리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뭐 물량을 확보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필에너지 상한가까지 얘도 이제 요 기준에 편입되고 나서 이제 뭐 10% 이상의 수익 범위까지 다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 보시면은 요런 표 자체를 전일 것도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드리세요. 어차피 우리가 방송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방송에서 다 오픈이 됐다, 교육해드렸다 그런 내용이죠. 어제 방송 화면 다 캡처해서 어제 기준에 상한가에 오늘도 필에너지 확대되어 있는 부분까지 또 검색기 기준에서도 최근 들어서 뭐 계속이죠. 솔트룩스도 여기 있네요. 그래 진입되고 나서 상한가까지 32,450원이 아니라 상한가는 얼마죠? 35,000원이죠. 35,000원까지 간 거예요. 28,300원에 35,000원, 7,000원. 그러니까 검색기 하나만 잘 가지고 계셔도 검색기 하나만 잘 갖고 계셔도 결론은 저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실 수 있었다.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종목에서 에코프로 BM의 9%또 새해 첫날에는 셀트리온에서 20%까지 급등 나왔죠. 거기서 15%,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나오면서 25% 하루에 당일에. 그러니까 검색기 좀 활용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진입 신원하고 매도 신원하고 다 하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